안녕하세요. 응답하라! 네, 응답입니다. 다시 돌아온 펠로폰네소스 6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케다이몬은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아테나이의 다른 도시들이 성벽을 쌓지 말 것이며 펠로폰네소스 반도 바깥에 있는 기존의 성벽을 허무는데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라케다이몬은 아테나이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만약 페르시아가 다시 공격해오면 같은 작전 기지를 갖지 못하게 펠로폰네소스 전체가 헬라스 전체를 위한 피난처와 거점이 되게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조언을 했고 아테나이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 제기를 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자신을 사절단에 보내겠다고 돌려보내면서 시간을 끌며 사절단을 당장 출발시키지 않고 성벽이 방어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높이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모든 남자와 여자는 성벽을 쌓는 일에 협조해야 하며 도움이 된다면 사적 집이든 공공 건물이든 무조건 헐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테미스토클레스가 출발했습니다. 라케다이몬에 도착해서 핑계를 대며 이를 자꾸 미루었고 급한 볼일이 생겨 함께 떠나지 못한 동료 사절단을 기다린다며 그들이 곧 도착할 거라며 왜 도착 안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며 시간을 계속 지체했습니다. 라케다이몬은 그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었고 새로운 목격자들이 속속들이 성벽을 축조 중이고 높이가 상당하다고 확언하자 그들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들의 소문을 믿지 말고 직접 보고 사실대로 보고할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파견하라고 했으며 그렇게 하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나이로 몰래 사람을 보내 라케다이몬 사절단을 조심스럽게 잡아두되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귀국할 때까지 놓아주지 말라는 말을 전하게 했죠. 아테나이는 그의 말대로 라케다이몬의 사절단을 억류했고 테미스토텔레스는 이제 충분히 요새화되어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라케다이몬에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나이의 사절단을 파견하려 하면 무엇이 자국의 이익이고 전체 이익인지 명확히 아는 아테나이를 상대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성벽을 쌓아 올린 판단은 잘한 것 같고 대등한 군사력을 갖지 않고서 공동의 이익에 대한 논의에서 대등한 발언권을 갖지 않거나 모든 동맹국이 성벽을 갖지 않거나 아테나이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라케다이몬은 겉으로는 분개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속으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사절단을 귀로에 올렸습니다. 아테나이는 단기간에 성벽을 축조했는데 급히 축조된 근거는 여러 종류의 돌이 초속으로 사용되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운반되어 온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무덤에서 가져온 비석과 다른 용도의 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해서 닥치는 대로 돌을 사용한 것이죠. 테미스토텔레스는 아테나이를 이끄는 3명의 수장인 1년 임기의 아르콘이었을 때 아테나이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있다고 처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나이 제국을 창건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투키디데스가 짐작하는 건 테미스토텔레스가 그렇게 해군에 집착하는 이유는 페르시아 군대가 육로보다는 바닷길로 더 쉽게 아테나이에 접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케르키라부터 라케다이몬 전쟁 전으로 올라가 전쟁 휴전을 하면서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라케다이몬과 아테나이가 점점 멀어진 계기도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전 스파르테 출신 파우사니아스가 헬라스의 사령관으로 펠레폰네소스 함선 20척과 함께 라케다이몬에 파견되었고 아테나이 30척의 함선을 이끌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정령했던 비잔티움으로 가서 항복을 강요했는데 이때부터 벌써 사령관인 파우사니아스가 고압적인 태도를 드러내서 다른 헬라스인과 이오니아인 등 최근에 페르시아에서 해방된 헬라스인들에게 미움을 샀고 이들은 아테나이의 사령관의 행태를 용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지휘를 맡아달라고 하자 아테나이는 이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이익이 부합되는 형태로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라케다이몬인들도 보고를 받았기에 파우사니아스를 소환해서 신문했고 결국 개인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주요 고발 조항에서는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동맹군들은 다시 그들에게 통수권을 맡기려 하지 않았고 라케다이몬은 더 이상 다른 사령관들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와 전쟁에 말려들기도 싫었고 파우사니아스의 사례처럼 외국으로 나가서 타락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아테나이가 통수권 행사 능력도 있었고 당시에는 자신들에게 아테나이가 우호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테나이는 통수권을 넘겨받았고 동맹국들도 파우사니아스의 증오심으로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나이는 대페르시아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영토를 약탈함으로써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다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이때 헬라스의 공공기금 재무관들이라는 관직이 처음 생겼고 공물을 수납하는 게 그들의 소관이었는데 금고의 위치는 델로스 섬으로 정해서 동맹국의 회합은 그곳의 신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처음에 아테나이는 자치권을 가진 동맹국들을 지휘했을 뿐이지만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 기간에는 전쟁 수행이나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영향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대상은 비헬라스인 반란을 일으킨 동맹국, 여러 가지로 맞닥뜨린 펠로폰네소스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동맹 규약에 반하여 동맹국이 독립을 상실한 첫 번째 사례는 낙소스가 동맹을 이탈하자 전쟁을 일으켜 포위 공격 끝에 복속시켰습니다. 동맹을 이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주된 이유는 분담금이나 함선을 제대로 대줄 수 없었기 때문이고 때로는 타령이 이유였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데 익숙하지도 않고 그럴 의향도 없는 동맹국에 심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아테나이는 미움을 샀습니다. 더 이상 동등한 전우로서 참가하지도 않고 배정된 함선 대신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돈을 부담하니 그 책임은 동맹국 자신에게 있었으며 그 사이 아테나이는 동맹국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해군이 증강된 반면 동맹에서 이탈한 동맹국들은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팜칠리아에서 페르시아와 아테나이가 지상과 해상에서 같은 날 전투가 일어났는데 모두 아테나이가 이겼고 얼마 뒤 타노스가 아테나이의 반기를 들었지만 해전에서 패하자 라케다이몬에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라케다이몬은 도와준다고 몰래 약속했지만 때마침 지진도 일어났고 반란이 일어나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라케다이몬은 반란군과 싸워야 하는데 타노스는 포위되던 3년 차에 아테나이의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벽을 허물고 함선들을 인도하고 당장 배상금을 지불하고 앞으로는 공물을 바치고 본토와 그곳에 있는 광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라케다이몬은 반란군과 전쟁이 오래가자 아테나이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테나이는 공성전에 능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자신들이 포위는 했지만 공성전 수행 능력이 없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있었다면 힘으로 함락시켰을 텐데 말이죠. 이 원정으로 라케다이몬과 아테나이 사이에 처음으로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아테나이의 힘과 개혁적인 기질, 그리고 자신과 다른 종족이 펠로폰네소스에 머물다가 반란군과 한패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라케다이몬은 다른 동맹군은 남게 하고 아테나이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때 아테나이는 라케다이몬이 자기들에게 어떤 의구심을 품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귀국하자마자 라케다이몬과 맺은 대페르시아 동맹을 탈퇴하고 라케다이몬의 숙적인 아르고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테나이와 아르고스는 또 같은 조건으로 테살리아와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편 반란군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자 10년째 되던 해에 신변 안정을 보장받고 펠로폰네소스를 떠나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라케다이몬과 타협했고 펠로폰네소스에서 잡히는 자는 노예가 된다는 조건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이 처자를 데리고 이토메를 떠나자 라케다이몬에게 이미 반감을 품게 된 아테나이는 그들을 받아들여 최근에 빼앗은 나우팍토스 항구에 그들을 정착시켰고 이때 메가라도 라케다이몬 동맹을 탈퇴하고 아테나이의 동맹국이 되었는데 국경 문제로 코린토스가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가라와 페가이를 손에 넣은 아테나이는 메가라의 긴 성벽을 쌓고 자신의 수비대들을 주둔시켰고
이 일 때문에 코린토스가 아테나이를 몹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아이에 상륙한 아테나이는 코린토스와 에피다우스와 전쟁을 벌였고 여기서는 코린토스가 이겼습니다. 그 뒤 케크리 팔레이라 섬 앞바다에서 아테나이 함대와 펠레폰네소스 함대 사이에 해전이 벌어졌고 이번에는 아테나이가 이겼습니다. 그 후 아테나이와 아이기나 사이에 전쟁이 터져 양쪽 동맹국들이 참전한 가운데 아이기나 섬 앞바다에서 큰 해전이 벌어졌을 때 아테나이가 이겨 적선 70척을 납포한 뒤 육지에 올라 도시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펠레폰네소스는 아이기나를 지원하고자 코린토스와 에피다우로스를 파견했고 동시에 코린토스와 동맹국은 게라네이아 고원을 점령하고 메가라 영토를 쳐내려갔는데 아테나이가 아이기나와 아이깁토스에 이미 대군을 파견한 터라 메가라를 구원할 수 없으며 메가라를 구원하려면 아이기나에서 철수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나이는 아이기나를 포위한 부대는 움직이지 않고 시내에 남아있던 장년병과 소년병을 동원해 메가라로 출동시켰습니다. 그 뒤로 아테나이가 여러 번 이겼다가 코린토스나 펠레폰네소스도 가끔 이겨주었습니다. 케르키라나 라케다이몬 전쟁 이전에 이런 전쟁이 이뤄진 3년 뒤 6년간 휴전 협정을 했었는데 결국 누가 먼저 협정을 어겼느냐가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을 어긴 건 아테나이다 라며 라케다이몬에 모여서 투표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거의 이제 100쪽에서 105쪽 정도 분량이에요. 이 처음이 중요하고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집중하고자 제가 처음만 따로 요약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일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